영조의 빛나는 업적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가족사.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물렀던 임금, 영조.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탕평책을 펼치고 민생 안정을 위해 힘쓰는 등 그의 치세는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평가받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영조하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살피며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현명한 통치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삶이 오직 빛나는 성공과 영광으로만 채워져 있었을까요? 역사의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조의 빛나는 업적 뒤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참한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을 법한 자녀들과의 관계는 비극적인 파국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영조. 그렇다면 그의 가족사는 왜 그토록 잔혹한 비극으로 얼룩졌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째서 그토록 파국을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왕의 자리, 그것은 단순한 권좌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곧 국가였고 그의 한마디는 곧 법이자 백성들의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 절대적인 권력이 한 아버지와 그의 자식들에게 어떤 저주와도 같은 운명을 부여했는지 그 비극의 실체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선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영조가 겪어야 했던 고뇌와 번민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갈등과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절대 권력의 속성은 때로는 사랑마저 집어삼키는 잔혹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늘 첨예하게 대립했던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조와 그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위협했던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오늘 영조라는 위대한 왕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한 가족의 아픔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동시에 탐구해보려 합니다. 또한 그 시대의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휘둘렸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왕실의 비극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 겪는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거울이죠. 왕의 운명은 곧 나라의 운명이었고 왕실의 비극은 백성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영조의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아픔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고통받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슬픈 역사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영조와 그의 자녀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관계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볼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에 짓눌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사도세자,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한복판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화와농주 등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일화가 아니라 절대 권력의 무게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어쩌면 영조 자신이 겪어야 했던 유년 시절의 고독과 불안에서부터 그 씨앗이 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불신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복합적인 실타래를 풀어가며 영조와 그의 자녀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갈등과 파국을 통해 절대 권력의 무게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물렀던 영조는 분명 위대한 업적을 수없이 남긴 군주였죠. 탕평책으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며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치세 뒤편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왜 그토록 파국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비극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영조의 통치 기간은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력을 신장시켰지만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끊임없는 당쟁의 그림자는 결코 피할 수 없었죠. 화려하고 근엄해 보이는 궁궐의 전경 뒤편에는 어쩌면 위태로운 운명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왕실 가족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평범한 가정에서 겪을 법한 갈등을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비극으로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특권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던 거죠. 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의 삶이 아닌 왕조의 존속과 직결된 운명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미움, 기대와 실망, 그리고 치명적인 권력의 유혹이 뒤섞이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슬픈 역사의 첫 번째 장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영조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자 유일한 적장자로 태어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효장세자였죠. 1719년 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으니 아마도 미래의 왕제로서 지극한 사랑과 기대를 쏟아부었을 거예요. 어린 세자는 총명하고 덕망이 깊어 영조는 그에게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효장세자는 겨우 10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왕실에 들이운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림자는 영조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안겼고 이후 평생토록 후계 문제에 대한 불안과 고뇌를 남겼습니다. 빈 세자궁의 적막함 속에서 영조는 아마도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왕위 계승이라는 무거운 정치적 숙제를 떠안아야 했을 겁니다. 이른 죽음은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이 쓰러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죠. 영조의 부성애를 찢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벌어질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습니다. 영조에게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화평옹주였죠. 그녀는 영조의 마음속에 따뜻한 안식처이자 때로는 복잡한 왕실의 갈등 속에서 유일한 소통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영조는 화평옹주를 각별히 총애하여 그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 영조와 동생 사도세자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그녀는 현명하게 두 사람을 중재하려 했었죠. 그녀는 마치 왕실의 평화를 지키는 온화한 완충제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옹주의 존재는 영조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사도세자에게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막아주는 유일한 통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존재마저도 운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748년 화평옹주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영조는 딸의 죽음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의 죽음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급격히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마지막 다리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말이죠. 화평옹주의 죽음은 영조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사도세자와의 관계에 드리워졌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내는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완충지대도 없이 오직 냉혹한 현실과 서로를 향한 불신만이 남겨진 셈이었죠. 이로써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관계의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조는 스스로 고난을 딛고 왕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에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완벽한 군주의 자질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온 선장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더 높은 항해수를 기대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와는 사뭇 다른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학문보다는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예에,
그리고 그림이나 글씨 같은 예술 활동에 더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궁궐의 엄격한 격식과 예법에 얽매이는 것을 힘들어했고요. 이러한 세자의 모습은 영조의 눈에는 그저 왕제로서 부족하고 나약한 것으로 비쳤을 겁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국정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청정을 맡겨 왕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오히려 부자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자가 내리는 정책 결정마다 아버지 영조의 날카로운 질책과 비판이 뒤따랐고 세자는 그 끝없는 압박감에 점점 더 짓눌려갔죠.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세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갈등하고 고뇌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노론과 소론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파 싸움은 두 부자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세자가 어느 한쪽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반대파는 즉시 이를 영조에게 고해바쳐 세자를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궁궐은 온통 세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눈초리로 가득했고 이러한 정치적 암투는 사도세자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질책과 견제, 그리고 주변의 날선 시선 속에서 사도세자의 정신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기이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고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 속에서 벗어나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상 행동을 보며 깊은 실망과 함께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자신이 오랜 세월 쌓아올린 통치 기반이 세자로 인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도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테죠. 부자 간의 깊은 골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윤 5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즉 이모화변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영조는 고심 끝에 아들인 사도세자를 폐위하고 디주에 가두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나라의 국본인 세자가 그것도 친아들이 디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참혹한 광경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이었죠. 디주 속에 갇힌 세자는 8일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절규했습니다. 그 처절한 비명은 차마 듣기 힘든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을 테고 아버지 영조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영조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와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뇌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조정 대신들 역시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 권력의 무게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파괴하고 뒤흔들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영조의 슬픔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실의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 틈을 비집고 또 다른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영조의 말년에 가장 총애를 받았던 딸 화와농주였죠. 화와농주는 아버지 영조의 깊은 사랑과 신임을 등에 업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병든 영조 곁에서 그의 귀와 눈이 되어주며 은밀히 궁궐의 정세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조정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세손인 정조의 즉위를 둘러싼 권력 암투가 치열해지자 화와농주는 더욱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들인 정우겸을 내세워 정조를 견제하고 심지어는 왕위 계승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죠. 이는 아버지의 뒤틀린 부성애와 딸의 권력욕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만들어낸 비극적인 그림자였습니다. 영조의 총애가 오히려 그녀를 위험한 권력 게임으로 이끌었고 이는 훗날 그녀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조선 왕실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이토록 뒤틀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죠. 화와농주는 영조의 말년, 노쇠한 아버지 곁에서 그의 깊은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의 실세로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들인 정우겸과 함께 세손 정조를 끊임없이 견제하며 심지어는 왕위 계승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궁중 권력의 한복판에서 화완홍주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정의 판도를 뒤흔들었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권력의 단맛은 언제나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영조의 승하와 함께 세손 정조가 마침내 왕위에 오르자 화완홍주의 시대는 빠르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유배를 떠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아픈 교훈을 남겼죠. 한때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 군림했던 그녀의 쓸쓸한 퇴장은 절대 권력이 드리운 그림자가 얼마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조의 자녀들은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살얼음판 같은 맹렬한 당쟁의 한복판에서 저마다의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절한 효장세자의 안타까운 희생,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유일한 완충제였던 화평홍주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정점에 선 사도세자의 이모화병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왕조의 영광 뒤에 가려진 가족의 고통스러운 연대기이자 절대 권력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관계로 손꼽히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완벽주의자였던 아버지 영조의 지나친 기대와 압박은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던 사도세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대리청정을 맡으면서 세자는 점점 더 아버지의 깊은 불신과 노론 세력의 끈질긴 견제 속에서 속절없이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점차 비정상적인 기행으로 이어졌고, 이는 영조의 깊은 실망과 분노를 더욱 키우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간 오해와 불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1762년 여름, 이모년 윤 5월, 영조는 마침내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지엄하고도 잔혹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뒤주에 갇힌 채 8일 밤낮을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사도세자의 외침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온 백성의 가슴의 슬픔과 충격으로 깊이 메아리 쳤을 겁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번민, 그리고 좁고 어두운 뒤주 속에서 절규해야만 했던 한 인간의 극한 절망감은 그 어떤 비극보다도 참혹하고 가슴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궁궐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잔혹한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열거나 반대할 수 없었죠. 왕의 자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부자 간의 정마저도 짓밟아야 하는 잔혹한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을 이모화변은 극명하고도 잔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죽인 영조의 고뇌는 과연 얼마나 깊고 길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주 속에서 쓰러져간 사도세자의 마지막 순간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과거 왕실의 치정극이나 역사적 에피소드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조와 그의 자녀들이 겪었던 이 처참한 비극은 비단 조선 왕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 겪는 피할 수 없는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 말이죠.
한 왕조의 영광 뒤에 감춰진 가족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성찰과 고민의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